리카르도 멘데스는 자신의 삶이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지만 한 통의 예기치 않은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가 항상 피하고 싶어 했던 제국의 앞자리에 그를 앉혔고 불안한 회사 비밀들을 드러냈습니다. 청소 직원으로 위장한 그는 회사 내 배신의 그물을 발견합니다. 이제 리카르도는 진실을 직면하고 가족의 유산을 지키며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김찬우는 항상 자신의 인생이 예측 가능한 길을 걸을 것이라고 믿었다. 43세의 나이에 그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18세 딸 지연을 키우는 데 전념했다. 지연은 어머니 수진의 결단력과 지성을 물려받았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5년 전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난 수진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딸은 수진의 빈자리를 서로에 대한 유대감으로 채워나갔다. 그해 9월의 어느 날 아침, 서울의 흐린 하늘은 그들의 삶을 바꿀 소식을 예감하는 듯했다. 김찬우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다. 찬우와 지연은 각자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강민호건설 비서실장 이미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찬우의 아버지 김정한이 출장 중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다. 이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시고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찬우는 주방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늘 소원했고 서로 어긋난 기대와 오해로 얼룩져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찬우는 가업을 잇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고 이는 부자 간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제 운명의 장난처럼 그가 항상 피하고자 했던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아버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챈 지연이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질문이 공중에 몇 초간 맴돌았다. 찬우는 그들의 삶을 바꿀 소식을 전했다. 둘은 긴 포옹을 나누었다. 그 포옹에는 슬픔, 불안, 그리고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상한 감각이 뒤섞여 있었다. 이후 며칠 동안 찬우는 책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국내 최대 건설회사 중 하나인 강민호 건설이 이제 그의 책임 아래 있게 되었다. 아버지의 유언은 분명했다. 찬우가 4대에 걸쳐 세워진 제국의 유일한 상속인이었다. 서울 금융 중심가의 웅장한 건물에 있는 회사 본사를 처음 방문했을 때 찬우는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그리고 의심 가득한 시선의 무게를 느꼈다. 우월감이 넘치는 중년의 남자 박성진 총괄 매니저는 직접 찬우를 안내하며 시설을 둘러보게 했다. 그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복잡해 보이는 숫자들에 대해 쏟아내듯 설명했다. 이 투어 중에 찬우는 재무부서 팀장인 한소연을 만났다. 38세의 소연은 그녀의 조용한 미모뿐만 아니라 특히 박성진의 설명에 대해 날카롭게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으로 찬우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그녀가 다루는 스프레드시트와 보고서 너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했다. 이미 몇 달 동안 마케팅 부서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던 지연은 그날 마지막에 아버지를 만났다. 아빠, 여기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지연이 속삭였다. 사람들이 복대서 수군거리고 중요한 문서들이 신비롭게 사라지고 그리고 박성진 씨는 그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사람 같아요. 그 대화는 찬우의 마음에 불안의 씨앗을 심었다. 최고층에 있는 새로운 사무실에서 사무실의 동태를 지켜보면서 그는 직원들 사이의 미묘한 상호작용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박성진이 부하 직원들을 경멸하듯 대하는 모습, 복도에서 오가는 은밀한 말들, 그의 아버지와 가까웠던 가장 오래된 이사회 멤버인 정태훈과의 비밀 회의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찬우의 마음에 떠올랐다. 만약 그가 이제 자신의 것이 된 회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상치 못한 동맹이 된 소연의 도움으로 찬우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평범한 청소 직원으로 위장해 회사에 잠입하기로 했다. 결정은 내려졌다. 강민호 건설의 새로운 사장인 김찬우는 자신의 회사 복도에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곧 발견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애도와 물려받은 책임의 무게 사이에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 여정은 그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것이었다. 청소 직원으로 일하는 첫날 아침, 찬우는 탈의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짙은 남색 유니폼, 얼굴을 부분적으로 가리는 모자, 그리고 깎지 않은 수염이 설득력 있는 변장을 완성했다. 소연은 모든 세부 사항을 처리했고 이중석이라는 이름의 임시 신분증까지 마련했다.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고 찬우는 이 사회적 투명성이 얼마나 유리할 수 있을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되었고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였다. 찬우는 아침 교대조 청소팀에 합류했고 60대의 박정숙 여사의 지시를 따랐다. 그녀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정확성으로 청소 서비스를 조율했다. 그녀는 찬우를 많은 질문 없이 받아들였고 단지 요즘엔 예전 같은 직원들이 없어 라고 투덜거렸다. 아직 텅 빈 복도를 청소 카트를 밀며 돌아다니는 동안 찬우는 사장으로서 짧게 방문했을 때는 결코 알아차리지 못했던 세부 사항들을 관찰했다. 경비원들 사이에 속삭이는 대화,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일찍 출근하는 일부 직원들의 긴장감, 그리고 특히 놀랍게도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 중 하나인 박성진의 행동이 눈에 띄었다. 그의 전략적 위치에서 찬우는 그를 깊이 불안하게 하는 장면들을 목격했다. 박성진은 단순히 오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부하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잔인했다. 특히 긴장된 어느 아침, 찬우는 그가 보고서가 늦었다는 이유로 젊은 여성 보조원을 눈물이 날 때까지 모욕하는 것을 보았다. 이 사건은 오래된 직원들 사이에서 분노의 말들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이중석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공유했다. 지연은 아버지의 변장을 모른 채 마케팅 부서에서 인턴십을 계속했다. 찬우는 멀리서 딸을 지켜보며 팀에서 가장 어린 나이임에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그의 걱정은 지연이 정태훈과 계획회의 후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고 커졌다. 소연이 퍼즐의 첫 조각들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의 은밀한 만남 동안 그녀는 의심스러운 재무 거래에 대한 의혹을 공유했다. 몇 달 동안 숫자가 맞지 않아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정리한 메모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그리고 제가 뭔가를 질문할 때마다 세부 사항에 신경 쓰지 말라고 지시받아요. 소연과의 친밀감은 찬우에게 수진 이후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예리한 지성, 정의감,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는 절제된 미소가 그가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은 조사에 완전히 집중해야 할 때였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박성진의 사무실을 청소하던 중 찬우는 책상 위에 잊혀진 USB 드라이브를 발견했다.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유혹이 컸지만 그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그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소연의 도움을 받아 회의 중에 박성진이 그 장치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강요할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주로 예정된 중요한 외부 감사가 발견되었을 때 계획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들이 의심하는 불법 행위를 폭로할 완벽한 기회였다. 그러나 찬우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이 계획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밝혀진 어느 오후 이사회 회의실 창문을 닦는 동안 찬우는 사건의 진행 방향을 완전히 바꿀 박성진과 정태훈 사이의 대화를 목격했다. 그들이 주고받은 야망과 원한으로 가득 찬 말들은 회사를 약화시키려는 계획이 김정한의 사망보다 훨씬 전에 시작되었음을 암시했다. 그날은 찬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결의에 찬 채로 끝났다. 청소 도구를 창고에 넣으면서 그의 마음은 여러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회사에 의존하는 정직한 직원들의 미래를 보장하며 무엇보다도 강민호 건설의 무대 뒤에서 펼쳐지고 있는 음모의 진정한 범위를 밝혀내야 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했을 때 찬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지연을 발견했다. 아빠,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그녀가 문서가 든 폴더를 들고 말했다.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의 딸이 밝히려 하는 것은 기업 비밀과 시험받는 충성심에 대한 이 이야기에 새롭고 놀라운 한 페이지를 열 것이었다.
지연은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쳤고 찬우는 주의 깊게 관찰했다. 회사의 오래된 서버에서 이 파일들을 찾았어요. 그녀는 그래프와 재무 보고서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지난 2년 동안 취소된 프로젝트들의 기록이에요. 모두 상당한 금액과 의심스러운 정당화 사유를 가지고 있죠. 그녀의 눈빛은 수진이 항상 가졌던 것과 같은 불규칙성을 감지하는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문서들은 패턴을 드러냈다.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들이 많은 홍보와 함께 시작되어 투자자들을 유치했지만 몇 달 후 미스터리하게 취소되었다. 투자된 돈은 겉으로 보기에 투자자들에게 반환되는 것 같았지만 지연은 금액의 불일치를 발견했다. 이 숫자들에 뭔가 매우 이상한 게 있어요, 아빠. 그리고 더 자세한 정보에 접근하려고 할 때마다 시스템에 의해 차단돼요. 찬우는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의 딸은 인상적인 조사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동시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위치에 자신을 놓고 있었다. 그는 청소 직원으로 변장한 자신의 비밀을 딸과 공유하기로 결정했고 이 폭로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섞인 반응을 얻었다.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늦게 들어오셨군요. 지연이 외쳤다. 마침내 아버지의 부재를 이해하며 다음 날 아침 이제 의식적인 동맹자가 된 지연과 함께 찬우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이중석으로서의 일상을 재개했다. 아버지와 딸 사이의 유대감은 더욱 강화되었고 지연은 마케팅 부서의 움직임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조사를 조용히 계속했다. 청소 순찰 중 하나에서 찬우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다. 박성진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정태훈. 그가 명백히 화가 난 채로 말했다. 구매자가 참을성을 잃고 있어. 우리가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거야. 정태훈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이사의 개입에 대한 의혹을 확인해 주었다. 조사의 핵심 인물이 된 소연은 강민호 건설의 주요 경쟁사인 태양건설의 임원들과 정태훈 사이의 일련의 비밀 회의를 나타내는 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들이 큰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녀가 카페에서의 만남 중 하나에서 찬우에게 말했다. 그리고 제가 알아낸 바로는 적대적 인수 시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조사 중에 찬우와 소연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그들은 정보뿐만 아니라 취약한 순간과 상호 이해의 순간도 공유했다. 소연은 자신의 극복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박성진의 지속적인 방해 시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회사에서 자신의 위치를 얻었는지 설명했다. 두 사람의 친밀해지는 모습을 지켜본 지연은 놀라운 성숙함을 보여주었다. 소연 씨는 달라요, 아빠. 그녀가 어느 날 공모자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빠가 그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떻게 미소 짓는지 보여요. 찬우는 딸이 얼마나 많은 면에서 수진을 닮은 성숙하고 이해심 많은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는지 깨달았다. 조사는 소연이 회사 서버에서 삭제된 일련의 이메일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띠게 되었다. IT 부서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강민호 건설의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정교한 계획을 나타내는 메시지들을 복구할 수 있었다. 이 계획은 명백히 가짜 재정 위기를 만들어 시장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을 강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이중석이 이사회 회의실을 청소하던 중 그는 정태훈과 낯선 남자 사이의 대화를 엿들었다. 우리가 통제권을 잡으면 낯선 이가 말했다. 당신은 보상을 받게 될 거요, 정태훈 씨. 태양건설은 항상 약속을 지키니까. 찬우는 그 목소리를 알아챘다. 공격적인 시장 전략으로 유명한 태양건설의 CEO 최동훈이었다. 음모가 무서운 명확성을 가지고 펼쳐지기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김정한의 성공을 시기해온 정태훈은 강민호 건설을 무너뜨리기 위해 태양건설과 손을 잡았다. 박성진은 새로운 경영진에서 고위 직책을 약속받고 조종당한 더 큰 게임의 단순한 말에 불과했다. 그날 밤 찬우의 아파트에 모인 그와 지연, 소연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행동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극도로 조심해야 했다. 잘못된 움직임 하나가 음모자들에게 경고를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소연이 문서를 분석하며 숙고했다. 오해나 설명으로 반박될 수 없는 것 말이에요. 지연도 동의하며 보호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그녀의 기술 능력을 활용하는 대담한 계획을 제안했다. 찬우는 이 전투에서 그의 주요 동맹자가 된 두 여성을 바라보았다. 함께 그들은 예상치 못한 팀을 이루었지만 단순히 회사뿐만 아니라 김정한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정직과 열심히 일한 유산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찬우의 이중 생활은 첫 번째 피로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이중석으로 회사 복도를 청소 카트를 밀며 돌아다니며 귀중한 정보를 수집했다. 오후에는 사장실에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회의에 참석하고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청소팀 감독관인 박정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이중석 씨, 당신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녀가 청소 용품을 정리하는 척하며 속삭였다. 박성진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매우 관심이 있더라고요. 이 정보는 빨간 경고등을 켰다. 변장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소연은 점심시간 비밀 만남에서 의혹을 확인해 주었다. 박성진이 모든 외주 직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요청했어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밝혔다. 정보 유출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고 그들은 빨리 행동해야 했다. 한편 지연은 자신의 병행 조사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의 정보 기술 지식을 활용해 의심스러운 거래 기록이 포함된 백업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었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집에서의 저녁 식사 중 노트북을 보여주며 말했다. 유령 회사들로의 일련의 송금을 발견했어요. 모두 K맨 제도의 한 지주 회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지연의 발견은 결정적이었다. 유령 회사들은 복잡한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태양건설의 CEO 최동훈과 연결된 대리인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 정태훈은 여러 이들 회사의 컨설턴트로 등장했고 결코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상당한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그 사이 찬우와 소연의 관계는 조사의 긴장 속에서도 깊어졌다. 드문 평온한 순간 동안 그들은 건물 옥상에서 늦은 오후에 커피를 함께 나누었다. 가끔 아버님이 여기 계셨다면 모든 것이 얼마나 다를지 생각해요. 소연이 서울의 지평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분은 항상 저에게 공정하셨어요. 다른 누구도 주지 않았을 기회를 주셨죠.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기억과 후회를 불러일으켰다. 찬우는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견고한 가치관에 기반한 회사를 세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그 가치관이 그가 신뢰했던 사람들의 탐욕에 의해 훼손되고 있었다. 새로운 요소가 등장했을 때 지연은 전체 계획을 드러내는 삭제된 이메일을 발견했다. 정태훈과 박성진은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회사의 재무 상황에 대한 사기성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신중하게 조작된 이 문서는 태양건설에 대한 긴급 매각을 정당화할 재앙적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그들은 다음 주에 이것을 하려고 해요. 지연이 증거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미 사전 작성된 매각 계약서까지 있어요. 상황의 긴급성은 분명했다. 그들은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소연은 대담한 전략을 제안했다. 회사의 자체 감시 시스템을 이용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재무팀장으로서 그녀는 관리부서의 보안 카메라에 접근할 수 있었다. 우리가 그들이 보통 만나는 시간을 알고 있으니 특정 시간에 녹화하도록 카메라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요. 그녀가 제안했다. 계획은 위험했지만 필요했다. 찬우는 여전히 이중석으로 변장한 채 박성진과 정태훈의 비밀 회의 시간과 장소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지연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특정 이메일을 가로채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소연은 모든 것을 조율하며 증거가 적절히 문서화되고 저장되도록 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 청소 순찰 중 하나에서 찬우는 사무실의 제한 구역에서 박성진에게 들키고 말았다. 이미 의심하고 있던 박성진은 그의 존재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찬우는 더 의심을 사지 않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모든 임기응변 능력을 동원해야 했다. 이 사건은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찬우의 아파트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찬우, 지연, 소연은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찬우가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들을 바라보며 결론지었다. 그들과 정면으로 대결할 때가 왔어요.
결정은 내려졌다. 그들은 정태훈과 박성진이 최후의 한 수를 두기 위해 계획한 바로 그 이사회 회의를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무대로 사용할 것이다. 계획은 위험했고 세 사람 사이에 완벽한 협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 권력과 배신의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고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결정적인 이사회 회의가 열리기 전주, 강민호 건설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찬우는 이중석으로서의 변장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앞으로 다가올 대결을 위한 최종 준비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의 해고 소식은 조용하고 성실한 청소부의 존재에 익숙해진 직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소연은 증거 수집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녀는 재무부서 사무실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를 꼼꼼히 정리하고 확인하는 데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영리해요. 그녀가 찬우와의 비밀 회의 중 말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흔적들을 남겼어요. 한편 지연은 인턴으로서의 위치를 이용해 사무실의 동향을 관찰했다. 그녀의 젊음과 겉보기에 경험 부족해 보이는 모습 덕분에 사람들은 그녀 앞에서 경계심을 낮추었다. 이를 통해 그녀는 태양건설에서의 긴급 회의에 대한 두 임원 사이에 중요한 대화를 포착할 수 있었다. 최동훈이 초조해하고 있어요. 지연이 집에서의 저녁 식사 중 아버지에게 보고했다. 다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인수를 마무리하고 싶어 해요. 이 정보는 그들의 계획에 새로운 긴급성을 더했다. 찬우는 이제 사장으로서 회사 복도를 더 자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의 존재는 명백히 박성진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항상 자신만만하던 그 매니저가 이제는 불안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 번은 사무실에서 거칠게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그의 흥분한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찬우와 소연의 가까워진 관계 또한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래된 직원들은 재무팀장이 더 자신감 있어 보인다고 수군거렸다. 그녀는 이제 부서 회의에서 박성진의 의심스러운 결정들에 공개적으로 맞서고 있었다. 둘 사이에 피어나는 조용한 로맨스는 모든 긴장 속에서도 그들의 눈에 특별한 빛을 가져다 주었다. 집에서 지연은 이 문제에 대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며 놀라운 성숙함을 보여주었다. 아빠, 엄마도 아빠가 앞으로 나아가는 걸 보면 기뻐하실 거예요. 그녀가 편안한 순간에 말했다. 소연 씨는 정말 대단해요. 둘이 서로를 얼마나 보완하는지 보이네요. 딸의 말에 찬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오랫동안 홀로 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결정적인 회의 3일 전, 정태훈은 예상치 못한 행보를 취했다. 그는 시급한 지배 구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예비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다. 이는 분명 그들의 계획을 앞당기려는 시도였다. 회사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려고 해요. 소연이 찬우에게 급작스러운 소집에 대해 알렸을 때 분석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두뇌는 이미 원래 전략의 조정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다. 회의 전날 밤은 중요한 사건들로 가득 찼다. 지연은 박성진이 아마도 타협적인 문서들을 수정하기 위해 새벽에 회사의 메인 서버에 긴급 접근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소연은 이런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미 모든 증거의 안전 백업을 만들어 두었다. 찬우는 밤을 새워 아파트에서 소연, 지연과 함께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했다. 거실 식탁은 본부가 되어 문서, 노트북, 커피잔으로 뒤덮였다. 긴장감은 명백했지만 세 사람의 눈에는 확고한 결의가 빛났다. 내일 그 회의실에 들어갈 때 찬우가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단순히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회사에 의존하는 모든 정직한 직원들을 위한 것이고 아버지의 유산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소연은 침묵 속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았고 지연은 자신 있게 미소 지었다. 젊은 여성은 모든 증거를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시할 완벽한 디지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서울의 첫 햇살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을 때 세 사람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 찬우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루었을지 생각했다. 지연은 노트북의 파일들을 마지막으로 확인했고 소연은 회의 중 배포될 인쇄된 문서들을 최종 점검했다. 강민호 건설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날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와 함께 회사가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정의와 쇄신의 약속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가오는 폭풍은 기업의 부패한 공기를 정화하고 마침내 투명성과 성실성의 새로운 시대가 꽃필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날 아침 건물 최상층에 있는 이사회 회의실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이사들이 한 명씩 도착할 때마다 특별 소집에 대한 호기심 어린 시선을 교환했다. 정태훈은 완벽하게 다림질된 이탈리아 정장 차림으로 박성진과 함께 방 한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두 사람은 때때로 찬우 쪽으로 의심스러운 시선을 던졌다. 소연이 서류 가방을 들고 회의실에 들어왔다. 그녀의 전문가다운 태도는 내면의 긴장감을 감추고 있었다. 지연은 보통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특별 보좌관으로 소개되었다. 그녀의 존재는 기술적인 프레젠테이션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으로 정당화되었다. 찬우는 한때 아버지의 것이었던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았다. 그는 참석한 모든 얼굴을 관찰했다. 회사의 방향에 대해 진정으로 걱정하는 이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불안해하는 이들, 그리고 명백히 정태훈의 계획에 가담한 이들의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이사 여러분, 찬우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정태훈 이사께서 회사의 소위 재정 위기에 대해 보고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몇 가지 시급한 사안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태훈이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고 박성진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지연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큰 스크린의 일련의 그래프와 문서들을 투영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찬우가 계속했다. 우리는 재무 데이터의 체계적인 조작과 자원의 유용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다. 하나씩 음모들이 폭로되었다. 거짓된 이유로 취소된 프로젝트들, 유령 회사로의 의심스러운 송금, 가짜 공급업체와의 과대 계상된 계약들, 각각의 폭로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함께 제시되었고 소연이 외과 의사의 정확성으로 설명을 덧붙였다. 정태훈은 여러 차례 끼어들려고 했지만 찬우는 상황을 통제했다. 정태훈 이사님 설명하실 기회는 곧 주어질 겁니다. 그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다. 특히 태양건설의 최동훈 대표와의 비밀 회의에 대해서요. 최동훈의 이름이 언급되자 이사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다. 지연은 회사 주식의 의도적인 평가 절하 전략을 드러내는 복구된 이메일들의 연속을 투영했다. 증거는 파괴적이었다. 정태훈이 태양건설의 적대적 인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 단계를 계획했음이 드러났다. 박성진은 포위된 것을 느끼고 갑자기 일어섰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개인적인 박해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소연은 그가 승인한 불법적인 재무거래 기록을 제시했다. 이 모든 거래는 직간접적으로 그 자신과 정태훈에게 이익을 주고 있었다. 가장 오래된 이사 중 한 명인 김 부장이 명백히 폭로 내용에 동요하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질문은 많은 참석자들의 감정을 대변하고 있었다. 찬우는 이 순간을 포착해 기업 지배구조 재구축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정태훈은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로 찬우를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비난했다. 그때 지연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태훈과 태양건설 대표들 사이의 비밀 회의 오디오 녹음이었다. 이 녹음은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통해 합법적으로 얻은 것이었다. 제 아버지는 견고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 회사를 세우셨습니다. 찬우가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제된 감정이 실려 있었다. 저는 몇몇 사람들의 탐욕이 평생의 노력과 수백 가족의 생계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정태훈과 박성진의 즉각적인 해임을 결정했다. 모든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 감사가 고용될 것이었다. 태양건설의 인수 시도는 공식적으로 거부되었다. 이사들이 여전히 아침의 사건들을 소화하며 회의실을 떠날 때 찬우는 앉아서 지쳤지만 안도감을 느꼈다. 소연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고 지연은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된 문서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울의 오후 햇살이 넓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강민호 건설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쓰이기 시작한 회의실을 밝게 비추었다. 가장 어려운 전투는 승리했지만 찬우는 재건의 작업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실에서의 대결 이후 몇 주 동안
강민호 건설은 깊은 변화를 겪었다. 찬우는 이제 남은 직원들과 이사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며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권을 잡았다. 정태훈과 박성진의 해임 소식이 복도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안도감과 희망이 뒤섞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소연은 재무이사로 승진했고 그녀의 첫 번째 조치는 새로운 통제 및 투명성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능력과 성실성은 모든 이에게 인정받았고 찬우 옆에서 전문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함께하는 그녀의 존재는 회사의 새로운 이미지를 강화했다. 지연은 여전히 인턴이었지만 혁신부서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녀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해는 전통적인 건설 회사의 현대적인 관점을 가져왔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야 해요. 그녀는 회의에서 주장하며 지속 가능한 솔루션과 더 포용적인 주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옛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찬우는 책상에 숨겨진 서랍에서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페이지들은 김정한이 정태훈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깊이 조사할 시간이 없었음을 보여주었다. 나는 항상 잘못된 사람들을 너무 신뢰했다. 마지막 메모 중 하나에 적혀 있었다. 찬우가 내 자리를 물려받을 때 더 현명하기를 바란다. 일기장을 읽은 것은 찬우에게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저녁 아파트에서 소연과 저녁 식사를 하며 그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아버지의 유산에서 도망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아버지 곁에서 그의 경험을 배웠어야 했는데 말이죠. 소연은 그녀 특유의 세심함으로 찬우가 이 깨달음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도록 도왔다. 함께 그들은 회사 내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경험 많은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과 지식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학습 문화를 만들어갔다. 찬우와 소연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서두르지 않고 꽃피웠다. 지연은 이 로맨스의 가장 큰 지지자였고 자주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주거나 세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했다. 형성되는 가족 역학은 모두의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왔다. 중단되었던 프로젝트들이 새로운 에너지로 재개되었다. 회사는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관행을 채택하여 부동산 시장의 표준이 되었다. 새로운 경영체제 해소의 첫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는 기술 지속 가능성, 사회적 책임을 통합한 주거 단지였다. 찬우의 변장을 도왔던 박정숙 전 청소감독관은 총무부장으로 승진했고 자신만의 사무실과 확장된 팀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실용적인 지혜와 회사 일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제 제대로 인정받게 되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찬우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다. 태양건설의 CEO 최동훈이었다. 처음에는 긴장된 만남이었지만 곧 비즈니스 윤리와 미래의 잠재적 파트너십에 대한 솔직한 대화로 변모했다. 당신은 원칙을 타협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최동훈은 떠나기 전 인정했다. 회사의 변화는 업무 환경에도 반영되었다. 한때 조용하고 긴장감 넘치던 복도는 이제 활기찬 대화와 아이디어 공유로 가득 찼다. 두려움은 창의성의 자리를 내주었고 불신은 협력으로 대체되었다. 부동산 업계의 시상식에서 강민호 건설은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경영 관행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으로 인정받았다. 찬우는 상을 받으며 소연과 지연을 무대에 함께 올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것은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연설에서 말했다. 하는 성실성과 탁월함이 함께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의 말은 특히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그날 저녁 회사 건물의 옥상 정원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찬우, 소연, 지연은 서울의 석양을 감상했다. 김정한이 세운 제국은 폭풍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떠올랐다. 이는 근본적인 가치관이 현대 세계의 요구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강민호 건설의 구조 조정 이후 한 해는 성장과 혁신으로 가득 찼다. 이제 사장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은 찬우는 전략적 비전과 연민을 결합한 리더십으로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소연이 전문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의 곁을 지키며 모든 기업 결정에 균형을 가져왔다. 인턴십을 마친 지연은 새로 만들어진 혁신 및 지속 가능성 부서의 주니어 애널리스트로 채용되었다. 그녀의 젊은 에너지와 대담한 아이디어는
회사의 프로젝트 접근 방식을 변화시켰다. 그녀의 첫 큰 성공 중 하나는 품질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프로젝트 완공 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모듈식 건설 시스템의 구현이었다. 어느 맑은 토요일 아침, 찬우는 소연을 깜짝 산책에 초대했다. 그는 그녀를 서울 서부의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부지로 데려갔다. 이곳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가 눈을 빛내며 물었다. 소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궁금해했다. 아름답네요. 하지만 왜 여기에 온 거죠? 찬우는 그의 계획을 밝혔다. 저렴한 주거와 커뮤니티 공간, 통합된 녹지를 결합한 혁명적인 주택 프로젝트였다. 이곳을 우리의 다음 대형 프로젝트로 만들고 싶어요. 그가 설명했다. 그리고 당신이 재무 프로젝트를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소연은 찬우가 그녀에게 보낸 신뢰와 야심찬 비전에 감동받았다. 그린 리빙이라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빠르게 건설사의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지연은 건축가와 엔지니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빗물 수집 시스템과 통합 태양 전지판 같은 혁신적인 생태 솔루션을 도입했다. 소연은 중산층 가정도 감당할 수 있는 재무 모델을 개발했다. 그린 리빙 프로젝트가 형태를 갖추어가는 동안 찬우의 개인적인 삶도 꽃피었다. 소연과의 관계는 날로 깊어졌고 지연은 열렬히 그들을 응원했다. 어느 특별한 밤, 가족 저녁 식사 중에 찬우가 청혼했고 소연과 지연은 기쁨에 넘쳤다. 결혼 소식은 회사 전체에 빠르게 퍼졌고 축하의 물결과 함께 이제 기업 문화에 스며든 가족 같은 분위기를 새롭게 했다. 특히 박정숙 여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회사 식당에서 작은 축하 행사를 고집했다. 찬우와 소연의 결혼식은 그들이 함께 구입한 집의 정원에서 열린 소규모 행사였다. 들러리 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지연은 이 결합이 가족뿐만 아니라 강민호 건설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한다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가족이 더욱 강해지고 회사가 성장하면서 찬우는 건설사의 영역을 확장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에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위한 국제 파트너십 논의를 시작했다. 언어 능력과 친환경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춘 지연은 이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찬우에게 가장 보람 있는 순간 중 하나는 그린 리빙의 첫 번째 블록 완공이었다. 새 아파트 열쇠를 받는 가족들의 얼굴에 핀 미소와 희망에 찬 눈빛을 보며 그는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이 함께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재확인했다. 강민호 건설의 변화는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다른 회사들도 지속 가능한 관행과 윤리적 거버넌스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찬우, 소연, 지연은 자주 강연과 패널에 초청받아 그들의 경험과 건설 산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이런 컨퍼런스 중 하나에서 찬우는 태양건설의 최동훈을 다시 만났다. 과거의 라이벌은 이제 찬우를 존경과 감탄의 눈으로 대했다. 당신들은 게임을 바꾸고 있어요. 최동훈이 인정했다. 아마도 진정한 파트너십을 고려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태양건설과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서 힘을 합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흥미진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한 해가 저물어갈 때 찬우는 자신이 겪은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주저하는 상속인에서 비전을 가진 리더가 되어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김정한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확장했다. 소연이 곁에 있고 지연이 자신만의 성공 경로를 개척하는 모습을 보며 미래는 밝고 가능성으로 가득해 보였다. 조용한 어느 밤, 새 집 테라스에서 도시를 바라보며 찬우는 소연을 안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지연에게 미소 지었다. 너희들 알아, 그가 말했다.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건물 이상의 것을 짓는다는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한 것 같아. 우리는 미래를 짓고 있는 거야, 한 번에 한 벽돌씩. 서울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며 그들의 결정이 매일 수많은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강민호 건설은 이제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과 혁신의 등대였고 더 지속 가능하고 인간적인 미래를 향한 길을 밝히고 있었다. 찬우가 강민호 건설을 이끈 지 3년째 되는 해, 회사는 새로운 도전과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맞이했다. 그린 리빙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회사는 부동산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찬사와 함께 강도 높은 건강 진단을 받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찬우는 걱정스러운 소식을 들었다. 환경운동가 그룹이
서울 근교의 새로운 프로젝트의 생태학적 영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프로젝트가 최고 수준의 지속 가능성 기준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난은 회사의 신중하게 쌓아온 평판을 위협했다. 이제 혁신 및 지속 가능성 부서의 매니저가 된 지연은 즉시 상황 대처에 나섰다. 아빠, 그녀가 긴급 회의에서 말했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예요. 이 활동가들을 초대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보여주는 게 어떨까요? 지연이 제안한 투명하고 협력적인 접근법은 탁월한 전략이었다. 대립하는 대신 강민호 건설은 환경운동가, 지역 주민, 지속가능성 전문가들을 초대해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공개 포럼을 개최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중계된 이 행사는 회사의 혁신적인 관행을 선보이는 쇼케이스가 되었다. 소연은 항상 재무적 기회에 민감했고 이 사건을 회사의 지속가능성 약속을 더욱 확대할 기회로 보았다. 그녀는 건설 산업의 친환경 기술에만 집중하는 투자 펀드 창설을 제안했다. 우리는 이 기술들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발전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녀가 이사회 발표에서 주장했다. 그린 펀드로 알려진 이 이니셔티브는 빠르게 재무적 수익과 긍정적인 영향을 결합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이는 회사의 수입원을 다각화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를 산업 내 지속가능한 혁신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한편 한때 치열한 경쟁자였던 태양건설과의 파트너십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인 서울 중심부의 스마트 오피스 단지가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 에너지 효율성과 자원 관리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이 건물은 한국 건설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회사의 급속한 확장은 찬우가 예상하지 못한 관리상의 과제를 가져왔다. 찬우, 소연, 지연이 신중하게 cultivated한 기업 문화가 새로운 직원들의 유입과 복잡해진 운영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었다. 실용적 지혜를 가진 박정숙 여사가 처음으로 찬우에게 이 문제를 알렸다. 찬우 사장님, 그녀가 비공식 만남 중 하나에서 말했다. 새 직원들이 우리 회사의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을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고나 할까요? 그녀의 관찰은 찬우가 회사의 통합 및 교육 전략을 제고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응해 지연은 혁신적인 영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젊은 직원들이 고위 임원들과 짝을 이루어 기술과 현재 트렌드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반대로 베테랑들은 그들의 경험과 회사의 핵심 가치를 공유했다. 이 프로그램은 세대 간 소통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찬우와 소연의 개인적인 삶도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결혼 생활이 안정되고 회사도 안정궤도에 오르자 부부는 자녀를 가질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소연의 임신 소식은 가족 전체의 기쁨을 가져왔고 지연도 언니가 될 생각에 들떠 있었다. 소연의 임신은 회사의 국제적 확장 시기와 맞물렸다. 찬우는 증가하는 업무 요구와 아내와 미래의 아이를 위해 곁에 있고 싶은 대실의 사이에서 고민했다. 지연이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안했다. 우리 출장을 가족 전체를 위한 기회로 만들면 어떨까요? 이렇게 글로벌 가족 프로젝트가 탄생했다. 직원들이 국제 출장에 가족을 동반할 수 있게 해주는 이니셔티브로 업무와 풍부한 문화 경험을 결합했다. 이 아이디어는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국제 프로젝트에 새로운 관점을 가져왔다. 그 해는 강민호 건설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채로 마무리되었다. 회사는 창의력으로 도전에 맞서고 그들을 변화시킨 가치에 충실했다. 연말 행사에서 찬우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저소득 지역 사회를 위한 지속 가능성 및 친환경 기술 교육을 증진하는 재단 설립을 발표했다. 우아한 드레스 아래 벌써 배가 불러오른 소연과 자랑스럽게 미소 짓는 지연과 함께 모인 팀을 바라보며 찬우는 감사의 물결을 느꼈다. 우리는 건물 이상의 것을 지었습니다. 그가 연설에서 말했다. 우리는 비즈니스 사람들, 그리고 지구가 함께 번영하는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치는 동안 찬우는 새로운 도전이 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과 팀이 곁에 있기에 그는 미래가 가져올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강민호 건설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유산이었고
한 번에 하나의 프로젝트씩 더 나은 내일을 건설하고 있었다. 찬우가 강민호 건설을 이끈 지 5년째 되는 해는 회사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행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는 회사는 고유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성장을 유지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 찬우와 소연의 아들 민준의 탄생은 가족과 회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소연은 모성과 경력의 균형을 위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확대된 육아휴직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족 친화적인 직장 환경을 중시하는 인재들을 유치했다. 이제 혁신 이사가 된 지연은 야심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스마트시티 건설이었다. 새로운 새벽이라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회사가 개발한 지속 가능한 기술을 대규모로 시험하는 장이었다. 통합 태양광 패널, 물 재활용 시스템, 전기 대중교통, 풍부한 녹지 공간 등이 프로젝트의 특징이었다. 새로운 새벽의 규모는 국제 투자자들과 이 모델을 복제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 정부의 관심을 끌었다. 찬우는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위해 자주 여행을 다녔다. 하지만 이 여행들은 그에게 자신의 뿌리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했다. 이러한 성찰 중 하나에서 찬우는 변혁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서울의 저소득 지역을 입양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강민호 건설이 도시 계획과 지속 가능한 건설에 대한 지식을 적용해 원주민들을 이주시키지 않고 이 지역들을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재생 프로젝트라 불린 이 계획은 찬우가 자란 동네에서 시작되었다. 회사는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버려진 공간을 녹지로 바꾸고 주택을 친환경 기술로 개보수하며 직업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었다. 소연은 항상 재정에 주의를 기울여 프로젝트를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복제 가능하게 구조화했다. 그녀는 지역기업 및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어 주민들에게 소액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사업과 주택 개선에 투자할 수 있게 했다. 재생 프로젝트의 성공은 주목을 받았다. 다른 건설사들도 비슷한 관행을 채택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이 모델을 다른 도시로 확대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 찬우는 이를 회사의 긍정적 영향력을 자체 프로젝트를 넘어 확대할 기회로 보았다. 영멘토링 프로그램의 성공에 영감을 받은 지연은 대담한 교육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강민호 건설은 대학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순환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공학, 건축, 환경관리 학생들이 회사의 여러 부서에서 일하며 지속 가능한 건설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빠르게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되어 전국과 해외에서 젊은 인재들을 끌어들였다. 졸업 후 많은 인턴들이 회사의 신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와 회사가 업계의 최전선에 서게 했다. 회사가 성장하는 동안 찬우는 개인적인 딜레마에 직면했다. 성공으로 인해 정치적 직위와 국제 지속 가능 개발 기구의 자리 제한이 들어왔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력적이었지만 아버지가 세운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였다. 가족 저녁 식사 중에 해결책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제 업계에서 존경받는 임원이 된 지연은 회사에서 더 많은 책임을 맡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했다. 소연은 회사 재단의 활동을 금융교육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 문제로 확대하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다. 찬우는 진정한 유산이 통제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끌도록 준비시키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후 몇 달 동안 그는 소연, 지연과 함께 점진적인 승계 계획을 세웠다. 이 전환은 단순한 리더십 교체가 아닌 그들이 함께 구축한 비전의 자연스러운 진화였다. 전환 발표는 재생 프로젝트로 완전히 개선된 첫 번째 동네 개장식에서 이루어졌다. 지역 주민, 직원, 파트너, 언론이 포함된 청중 앞에서 찬우는 회사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강민호 건설은 항상 단순한 건설회사 이상이었습니다. 그가 감동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꿈의 건설자이자 지역사회의 건설자이며 더 나은 미래의 건설자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의 다음 장을 쓸 시간입니다. 지연은 점진적으로 CEO 역할을 맡아 혁신적인 비전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을 가져올 것이다.
소연은 재단의 확장을 이끌며 지역사회 개발과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할 것이다. 찬우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글로벌 대사 역할을 맡아 강민호 건설에서 배운 교훈을 세계로 전파할 것이다. 연설을 마치며 찬우는 가족, 팀, 그리고 새롭게 단장된 동네 주민들의 밝은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깊은 성취감을 느꼈다. 아버지의 유산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번창했다. 재생된 동네 위로 석양이 지며 새로운 녹지와 개선된 주택에 황금빛을 드리울 때 찬우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다. 강민호 건설의 진정한 유산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있었다.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지평선에 있었다. 하지만 성실성, 혁신, 연민의 가치가 회사 문화에 깊이 뿌리내렸기에 찬우는 다음 세대가 단순히 구조물이 아닌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계속 건설해 나갈 것을 확신했다. 찬우가 강민호 건설의 리더십을 맡은 지 10년이 지났고 그의 앞에 펼쳐진 풍경은 여정의 시작에서 마주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다. 한때 부패와 부실 경영으로 위협받던 회사는 이제 기업 세계에서 혁신과 사회적 책임의 등대로 우뚝 서 있었다. 그 봄날 아침, 찬우는 지연이 설계한 지속 가능한 건물에 위치한 회사 본사의 복도를 걸었다. 스마트 유리벽은 온도와 자연광을 조절했고 수직 정원은 공기를 정화하며 더 건강하고 영감을 주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냈다. 메인 로비를 지나며 찬우는 회사의 역사를 담은 벽화를 보고 미소 지었다. 아버지의 첫 건설부터 최근 몇 년간의 혁명적인 프로젝트까지 각 이미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변화된 삶과 강화된 커뮤니티를 대표했다. 이제 회사의 CEO가 된 지연이 회의실로 가는 길에 그를 만났다. 28세의 나이에 그녀는 업계에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고 젊은 시절의 혁신적인 비전과 아버지 곁에서 일하며 얻은 지혜를 결합했다. 큰 날 준비되셨어요?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 큰 날은 5년 전부터 계획해온 스마트시티, 새로운 새벽의 개장식이었다. 처음에는 너무 야심찬 꿈처럼 보였던 이 프로젝트가 이제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다. 단순한 부동산 개발을 넘어 새로운 새벽은 지속 가능한 도시화와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대표했다. 소연이 이제 5살이 된 민준을 안고 그들과 합류했다. 강민호 재단의 이사로서 그녀는 회사의 사회적 영향력을 크게 확대했다. 그녀의 금융교육과 사회적 기업 가정신 프로그램은 이미 전국의 수천 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었다. 함께 모인 가족은 이제 강민호 건설을 이끄는 철학을 완벽하게 상징했다. 혁신, 지속 가능성, 사회적 책임의 결합이었다. 찬우는 각 구성원이 가족의 유산에 기여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찾은 것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새로운 새벽의 개장식은 기억에 남을 만한 행사였다. 전 세계의 당국자, 기업인, 환경단체 대표들이 개막 테이프 커팅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다. 하지만 찬우에게 진정한 주비는 도시의 미래 주민들이었다. 웰비잉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계획된 환경에서 살 기회를 갖게 될 다양한 배경과 계층의 가족들이었다. 연설 중 찬우는 그들을 여기까지 이끈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10년 전 이 회사의 리더십을 맡았을 때 우리가 오늘 여기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새로운 새벽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크게 꿈꾸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할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지연은 그녀의 연설에서 새로운 새벽을 독특하게 만드는 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통합, 재생 에너지 시스템부터 완전 전기화되고 자율주행하는 대중교통 네트워크까지.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그녀가 강조했다. 우리가 이 도시의 모든 측면을 인간 연결과 자연과의 조화를 촉진하도록 설계한 방식에 있습니다. 소연은 새로운 새벽에서 실행될 사회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도시가 단순한 기술 쇼케이스가 아닌 포용과 지역사회 발전의 모델이 될 것임을 보장했다. 우리는 새로운 새벽이 가장 깊은 의미에서의 집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이가 번영하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곳 말입니다. 행사 후 새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찬우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소연이 그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찬우는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정한의 유산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꽃피웠다. 새로운 새벽 위로 해가 지며 친환경 건물들과 풍성한 녹지 공간에 황금빛을 드리울 때 찬우는 깊은 성취감을 느꼈다. 강민호 건설은 전통적인 건설회사에서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으로 변모했다. 민준에게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지연과 그의 옆에서 미소 짓는 소연을 바라보며 찬우는 미래가 좋은 손에 맡겨졌음을 알았다. 다음 세대는 그가 시작한 일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릴 것이다. 가족이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차로 걸어가며 찬우는 잠시 멈춰서서 그들이 건설한 도시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새로운 새벽은 단순히 성공적인 프로젝트나 회사 역사의 이정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비전의 힘, 성실성의 중요성, 그리고 단순히 벽돌과 모르타르가 아닌 목적과 연민으로 지을 때 가질 수 있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찬우는 강민호 건설의 유산이 그들이 짓는 건물이나 창출하는 이익에 있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들이 변화시키는 삶, 강화하는 커뮤니티, 그리고 그들이 한 번에 한 벽돌씩 건설을 돕는 더 밝고 지속 가능한 미래에 있었다. 차가 새로운 새벽의 경계를 벗어나며 찬우는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열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10년 전 그토록 격동적으로 시작된 여정이 그의 가장 낙관적인 기대를 뛰어넘는 목적지로 이끌었다. 그럼에도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롭고 흥미진진한 장의 시작일 뿐임을 알고 있었다.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과 지평선을 바라보는 눈으로 김찬우는 최고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알았다. 강민호 건설은 계속해서 단순한 기업이 아닌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의 힘이 될 것이다. 단순히 구조물이 아닌 다가올 세대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다. 찬우가 강민호 건설의 회장직을 맡은 지 15년이 지나 강민호 가족은 특별한 축하 행사를 위해 모였다. 회사 설립 60주년을 기념하는 이 행사는 건설사의 변화를 상징하는 스마트 시티, 새로운 새벽의 중심부에서 열렸다. 행사 장소로 선택된 곳은 김정한 문화센터였다. 회사 설립자를 기리는 이 웅장하고 지속 가능한 건물의 메인 로비 벽에는 회사의 역사를 보여주는 인터랙티브 타임라인이 전시되어 있었다. 초라한 시작부터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현재 위치까지 회사의 여정을 담고 있었다. 이제 58세가 된 찬우는 회사의 여정을 보여주는 사진과 홀로그램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각 이미지는 생생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아버지 김정한이 회사의 첫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사진은 찬우에게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느낀 책임감의 무게를 상기시켰다. 박성진과 정태훈의 이미지는 그의 경영 초기 몇 년 동안 직면했던 도전들을 떠올리게 했다. 아버지의 유산을 위협했던 부패 스캔들을 발견했던 시기였다. 청소부로 변장한 찬우를 보여주는 홀로그램은 진실을 밝히고 회사를 구하는 데 필요했던 용기와 결단력을 상기시켰다. 새로운 투명한 재무 시스템을 구현하는 동안 찍힌 소연의 미소 짓는 사진은 회사의 윤리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였다. 지연은 인턴 시절부터 CEO로 성장하기까지 여러 이미지에 등장했고, 이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과 혁신을 대표했다. 재생 프로젝트는 재활성화된 동네들의 전후 모습을 보여주며 회사가 지역사회 삶에 미친 실제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새로운 새벽의 개장식은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건설에 대한 비전의 최고 성취를 상징하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오래된 직원들과 새 직원들, 비즈니스 파트너들, 지역사회 리더들, 정치인들이 도착하는 동안 찬우는 감사와 성취감에 휩싸였다. 언제나 우아한 53세의 소연이 그의 곁에 와서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것을 보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33세가 되어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리더가 된 지연이 10살 민준과 함께 다가왔다. 민준은 언젠가 물려받을 가족 제국에 대해 호기심이 가득했다. 아빠, 지연이 불렀다. 손님들이 아빠의 연설을 기다리고 계세요. 찬우는 단상에 올라 강민호 건설의 역사뿐만 아니라 밝은 미래를 대표하는 청중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초기의 도전들을 회상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15년 전 제가 이 회사의 리더십을 맡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사업뿐만 아니라
제 아버지가 일구신 모든 것을 위협하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를 보며 우리가 함께 이룬 것들을 돌아보니 그 위기가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변화의 촉매제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회사의 기둥이 된 성실성, 혁신,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연이 회사의 재무와 윤리적 재건에 기여한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했고, 그녀의 사회적 비전이 어떻게 회사의 영향력을 부동산 산업을 넘어 확장시켰는지 설명했다. 찬우는 지연의 선견지명 있는 리더십을 칭찬하며 그녀의 젊은 에너지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헌신이 어떻게 회사를 새로운 기술적, 환경적 지평으로 이끌었는지 강조했다. 새로운 새벽은 그가 계속했다.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는 경제적 번영, 환경적 책임, 사회적 복지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연설을 마무리하며 찬우는 강씨 가문의 3세대를 대표하는 민준을 직접 바라보았다. 강민호 건설의 진정한 유산은 우리가 짓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키는 삶들과 우리가 형성하는 미래에 있습니다. 다가올 세대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는 비전, 성실성,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프로젝트씩 말이죠. 청중들이 박수를 치는 동안 찬우는 가족을 품에 안았다. 박수 소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과 어우러져 그들이 함께 만든 살아있는 유산의 교향곡이 되었다. 그 순간 찬우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 진정한 건설이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꿈과 가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달았다. 강민호 건설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목적과 연민으로 인도된 비전의 변혁적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밤늦도록 축하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찬우는 이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었다. 밝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가 다음 세대의 유능한 손에 달려 있었다. 그들은 이미 확립된 단단한 기반 위에 건설을 계속하여 강 씨의 유산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